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홀로 하락했는데요. 0.28% 떨어지면서 44,747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0.51% 상승한 19,791선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6,08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중요한 일정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씩 잠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농업 고용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부진한 숫자가 나오면서 14만 3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고용 자체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면서 사실 노동 관련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섞인 지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5%가 나면서 예상치였던 0.3%를 크게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금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부문의 고용이 크게 증가를 했으며 보건, 의료, 소매업, 사회복지 부분에서 증가가 나왔고 고용이 감소한 부분은 광업과 채소, 석유, 가스 채굴업에서 감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페드와 추출 기준으로는 시장에서 올해 2회 이하의 금리 인하 전망으로 2년물 금리가 4베이스 포인트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고용 증가는 부진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아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앞으로 발표될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CFT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국제개발처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을 대거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추천에 따라서 USAID의 직원 중 1만 명 중 현재 300여 명만 남기고 원래 해고한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600여 명을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사실상 폐지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대규모 해고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7월 7일 밤 12시부로 대부분의 인원들이 휴직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서 600여 명만 남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국에서는 12명, 아시아 지역국 8명만 남을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국제개발처 USAID의 기능을 미 국무부로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USAID 같은 경우는 1961년 외국 원조법으로 설립된 법적 기관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의 해체할 권한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이 없이 국무부와 합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법적인 확인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공무원 노조와 미국 외교관협회에서 소송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예산 복구 및 기관 해체 차단의 소송에 제출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외 원조 정책과 현재 예산안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제개발처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을 약 428억 달러, 62조 원가량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아예 중단되게 되고 트럼프 취임 이후 모든 대외 원조가 일시 중단되게 되면서 식량 지원이 특히 50만 톤가량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빈국의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식량 지원 업자들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계획도 있습니다. 이 국책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트럼프가 예전에도 진행을 했었던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민영화를 다시 한 번 더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후 17년 만에 또다시 민영화 재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민간 금융회사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스콧 터너가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영화 추진 배경에는 정부 구조조정 약 연 2조 달러에 해당하는 절감이 목표가 되어 있고요. 정부 보유 지분 79.9%를 매각 시 약 2,500억 달러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IPO 방식으로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신규 투자 유치 계획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모은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재원으로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페니맥 같은 경우는 1968년에 린든 존슨 행정부가 민영화를 진행했으며 프레디맥 같은 경우는 1989년에 레이건 행정부가 민영화를 했었는데요. 2008년에 원래는 금융위기 때 정부가 2천억 달러를 지원 후 국유화가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추진했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이 됐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금융위기 후에 민영화를 검토했는데 실행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연 6%대 후반인데요. 민영화 시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이나 의회에서 우려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는 이 민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 관련 소식입니다. 니콜라가 파산 신청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테슬라의 제2의 테슬라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되게 유망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가요? 네, 현재 전기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파산 신청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법률회사 필리스뷰리 윈트로피 협력해서 구조조정과 매각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현금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464밀리언 달러에 해당했던 현금이 2024년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밀리언 달러 정도만 남게 되게 되면서 매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트럭을 한 대 판매할 때마다 수십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안에서 리콜까지 발생을 했으며 파이낸싱 및 구조조정 옵션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만족하기 위해서 나스닥 상장 용건을 위해서 주식 병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여러 재정 옵션을 평가 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산 여부가 아마 가장 커다란 플러스 가장 확률이 높은 옵션이다라는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니콜라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40% 가까이 빠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은 아마존 관련 소식인데요. 간밤에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가 됐죠.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는 비트를 했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조금 문제가 됐는데요. 클라우드 매출, AWS 매출이 28.8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으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025년 가이던스가 사실상 모든 부분들에서 예상치를 미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둔화 가능성과 여기에다가 외환 영향, 윤달에 대한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감소 평가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일하게 현재 구글과 동일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가이던스가 시장을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2025년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 북미 그리고 국제 아마존 웹 서비스 광고 등 주요 부문이 그래도 여전히 성장이 지속되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AI 및 클라우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서스코에나 파이스탠들러, 스티펠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어졌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코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